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수도권 5년 135만 호 착공 계획과 3기 신도시의 관계를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한 문장 요약부터 시작하죠.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인트는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 기준으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3기 신도시는 따로고 135만 호는 또 따로인가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3기 신도시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도심 정비, 유휴부지, 공공택지, 신속 공급, LH 직접 시행 같은 추가 카드들을 모두 더해 총 착공을 연평균 27만 호까지 올리겠다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부터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통 인허가 물량을 통해 주택 공급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숫자상으론 커 보여도 경기 금융 여건에 따라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이번 대책은 그래서 체감이 가능한 공급, 즉 착공 기준으로 속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시행해 분양 시기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택지를 팔아 생기는 변수를 줄이고 공공이 속도를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물량만 5년 33만 4천 호, 연평균 6만 7천 호 수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수도권 총량 135만 호 중에서 서울 비중을 명확히 제시한 건 그만큼 수요가 원하는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경기 인천에 배분되지만 세부 지역별 쿼터는 아직 공식 확정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어디에 위치하고 얼마만큼 공급될까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이,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총 6개 지구 약 18만 6천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 프로젝트입니다. 보도마다 5지구 합산 17만 호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왕숙이를 포함한 6지구 기준으로는 18만 6천 호가 공식 자료에 잡혀 있습니다. 개별 지구로 보면 왕숙 6만 6천, 교산 3만 2천, 창릉 3만 8천, 계양 1만 7천, 대장 2만 등이 대표 수치죠. 이 3기 신도시의 단계별 착공분도 당연히 향후 5년간 착공 총량의 일부 반영됩니다. 정책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관리도 병행합니다. 규제 지역 LTV를 40%로 낮추는 등 신용을 통한 과열을 관리하고 이상 거래를 잡는 전담 조직 신설도 병행됩니다. 공급과 수요, 시장 질서라는 세 축을 동시에 잡아 빠른 착공이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점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숫자 자체보다 착공 전환이라는 기준 변화가 가져올 체감 공급입니다. 둘째, 서울 33만 4천 호처럼 핵심 수요지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도심 정비 유휴부지 공공청사 복합개발 같은 신규 소스가 어디에 찍히는지입니다. 현재 지자체 사업지별 세부 할당은 순차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되는 세부 로드맵이 지역별 가격, 전세, 거래량 기대에 직접적인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3기 신도시와의 보완 관계입니다. 3기는 장기 대규모 기반 공급 축, 이번 135만 호는 5년 단위 속도전입니다. 두 계획이 중첩되는 구간, 예컨대 왕숙, 교산, 창릉 등에선 교통생활 SOC 확충과 인접 노후지 정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권역 경쟁력의 층위가 달라질 겁니다. 반대로 도심 내 정비 유휴부지 공급은 도심 접근성과 신도시 신축, 프리미엄의 미묘한 수급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점이 서울 핵심지와 외곽 신도시의 가격 탄력성 차이를 키울 수도 있고 또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사업 속도 리스크입니다. 착공 목표가 높아도 민간 분양 여건, 원가 금리, 미분양 해약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간과의 계약 해지로 공공택지 일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도 쌓였죠. 공공이 직접 시행해 속도를 내겠다는 건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분양가, 모기지,
원자재가 다시 변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 목표와 실제 분양,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 이게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배경을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135만 호를 채우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급 수단을 크게 4가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공공택지 신속 공급, 노후 유휴부지 재정비, 도심지 공급 확대, 그리고 민간 공급 여건 개선입니다. 각 축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택지 신속 공급입니다. 여기서는 LH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시행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이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분양하는 구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공공이 끝까지 책임지고 공급 속도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만 약 37만 호 이상이 공급됩니다. 또 기존 비주거 용도였던 토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최소 1만 5천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공주도로 확실히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노후 공공임대 고밀도 재건축으로 30년에서 40년 된 영구임대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더 많은 가구를 확보하는 방식이죠. 다음은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이전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상부나 인근 부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치된 국유지, 폐교부지, 유휴부지 등을 주택단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3만 8천 호 정도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대부분 서울 도심과 핵심 입지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세 번째는 도심지 공급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심복합 사업으로 1기 신도시 정비, 빈집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참여해 노후 상업지, 역세권 등을 빠르게 주거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5만 호를 예상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등 1기 신도시에서 6만 3천 호 수준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비 사업의 절차를 단축합니다. 최대 3년까지 단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23만 호 이상의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합산하면 약 36만 호 이상이 도심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서울 33만 4천 호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과 기타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공이 속도를 낸다고 해도 주택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민간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고밀 개발 시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모듈러, 스마트 건축 같은 신기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21만 9천 호 수준이 추가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비아파트형 주택, 긴급 공급 물량 등이 포함되는데 과거 패턴을 유지하며 약 35만 호 수준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붙으면 기대감 프리미엄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패닉 바잉은 줄이고 내 생활권에 맞는 지역에서 차분히 진입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5년 135만 호, 연 27만 호 착공이라는 속도전 선언입니다. 서울은 도심 정비 복합 개발 중심 33만 4천 호 확정. 경기는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대규모 공급. 인천은 계양 중심 송도 청라검단과 함께 새로운 벨트 형성. 수도권 전체는 연 27만 호 착공이라는 속도전, 심리 안정 효과. 시장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급 균형에 따라 차별화. 서울만 33만 4천 호라는 도심 공급 수치가 명시됐고 세부 지역별 배분은 추가 공개를 지켜볼 사안입니다. 3기 신도시는 장기 대규모 공급 축으로 계속 가고 여기에 도심 정비 유휴부지 LH 직접 시행 같은 추가 카드를 얹어 총착공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수요관리 LTV 40% 등과 시장 질서 확립을 병행해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겠다는 것도 이번 판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3기 신도시와 함께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전체 착공 속도전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도심 정비 사업과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기대 프리미엄이 먼저 나타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전세 안정, 나아가 매매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든 실수요든 내 생활권, 내 자금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